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저도 유가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유가 얘기를 할 거예요.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문제가 많으니까 기름통에 있는 게 몇 달 비축되고 이런 거는 다른 유튜버 분들이 하니까 그거 말고 저도 사이클을 돌다 보니까 고유가가 내가 이게 지금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아무튼 기억은 안 나요. 경험한 고유가와 그 다음에 있었던 여파나 그런 일들 설명을 드리면서 제 생각도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유가보조금은 저도 이제 조사를 좀 해보니까 2001년도에 개설이 됐어요. 유가 보조금부터 얘기하냐면은 일단 고유가가 오면은 정부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유류세를 낮춰서 가격을 조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국가에서 정해놓은 가격을 개입을 하는 거죠. 개입했을 때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에 문구를 넣은 게 철저하게 저희 화물하는 아무 화물에 관심 있는 이쪽 사람들한테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직장인이나 다른 업계 기준으로 얘기를 하실 분들은 그냥 빨리 나가세요. 저는 화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정말 철저하게 그 입장에서만 보자는 거니까. 정부가 세금을 깎았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정치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시도를 했어요. 유류세를 낮추면서 보조금도 같이 깎았어요. 2018년에서 19년? 아무튼 한 번 있었어요. 유가가 너무 오르니까 가장 빠르게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은 세금을 낮춰서 유가를 조정을 하겠습니다예요.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지금 말하는 단어는 어떤 관료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유가 연동제처럼 화물 유가 보조금도 조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보조금이 그때 깎였습니다. 회복하는데 6개월, 8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국가가 개입해서 50원이 낮아졌다고 칩시다. 근데 저희는 화물 보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튼 유가에서 보조금을 뺀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그 보조금에서 또 보조금을 깎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할인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원래도 1,300원에 쓰고 있었는데 이거를 1,250원에 써야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국민들이 봤어요. 근데 대신 저희는 유가보조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유가보조금을 깎으면서 저희가 납부하고 있는 기름값은 동결이었다는 거죠. 이런 효과가 있었어요. 21년에 조금 경기가 좋아지고 유가가 상승하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전쟁이 터졌죠. 예. 넘어갈 때 전쟁이 터졌습니다. 난리가 났죠. 역시나 근데 지금같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전쟁이 나고는 하루아침에 300원 400원 요번처럼 기름값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국가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똑같죠. 유류세를 낮춰서 기름값을 개입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보조금 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화물 쪽에서는 국가에서 생색내는 거에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아예 그냥 차라리 우리도 유가보조금을 처음부터 주지를 말고 그 금액에서 하면은 저희는 할인이잖아요. 근데 보조금 줘놓고서 기름값에서 보조금을 빼고 아무튼 나온 기름값이 유류비인데 할인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니네 보조금 있잖아 이러잖아요. 화물 보조금이 아마 유튜브 최초에 나온 얘기일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가보조금이 매출로 들어가요. 유가보조금이 받는 게 생각보다 좋은 취지가 아니에요. 유가보조금을 받으면은 자, 매출이 25동 기준으로는 지금이 292원인데 4,300리터를 떼세요. 1년에 매출이 1,500만 원이 발생된다고 나와요. 그러면은 세금 기준표가 올라갑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아무도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시거나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도 유가 보조금이라는 게 있구나라고만 생각했지 이게 매출에 들어간다고는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매출을 12달로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왜? 보조금 매출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원래는 기준경비율로 세금 신고를 하던 분도 유가 보조금 때문에 복식기장으로 넘어가시는 분도 생겼어요. 그게 저거든요. 제가 그게 2번인가 있었어요. 제가 원래 기준경비율로 하고 있었는데 매출이 많이 나왔대. 보조금 받으니까 기준 금액을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참, 아무튼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아무튼 보조금 받으면 세금 더 내요. 누구는 좋다 누구는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달래주는 용도?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정치적인 거부터 해갖고 공격을 많이 당하니까 같은 업종이 아니거나 직장인분들은 우리가 보조금이라는 거를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상은 생각보다 혜택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차라리 보조금이 없애지고 세금 혜택을 주는 걸 원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보조금 받으면 매출
수출만 올라가니까 세금에서 일부러 아무튼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 보조금을 받는다는 걸로 저희는 보통 사람들은 위안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실상은 전혀 아니죠. 왜? 정부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은 거예요. 우리는. 왜? 정부가 50원을 깎았어. 근데 보조금이 50원 깎였어. 국민들은 50원 깎은 금액을 사고 있지만 우리는 그냥 그대로 살고 있어요. 보조금을 깎아버렸는데 그나마 유류 보전이라고 해서 기준 금액을 세워놓고 차익이 생기면은 50%는 보존해주겠다. 그 예시가 뭐냐면은 만약에 기름이 1,800원 기준이었을 거예요. 1,800원에서 기름값이 더 올라가면은 보조금 빼고도 차익분의 50%를 주겠다. 2,000원짜리 기름을 샀어요. 그럼 150원 차익이 있잖아요. 거기서 75원을 보조금에서 주는 거죠. 보조금을 그때 110원인가까지 깎였어요. 보조금이 330, 한 3, 4원 돼요. 리터당. 그거를 110원까지 깎아놓고 안 되겠으니까 그렇게 반을 해서 75원을 더 주는 거죠. 그럼 180원? 뭐 이 정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안 받는 이만 못한 뭐 그런 아무튼 아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기름이 좀 안정화가 됐어요. 안정화라는 게 낙폭이 이제 1,300원대에서 1,500원대 이제 200원 차이로 왔다 갔다 거리는 시기를 이제 한 4년 정도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왔죠. 하루 만에 400원이 올랐어요. 아닌가? 이틀 만인가? 아무튼 하루 이틀 만에 400원이 올랐어요. 아직 국가에서는 세금을 낮춰서 기름값을 조정을 시도를 하고 뭐 그러면서 또 우리 보조금을 낮추겠다. 아직 그런 계획이나 발표는 없었어요. 제가 참고하라는 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지금 화물 유튜버 중에 그래도 저도 이제 10년 차고 풍파를 겪고 큰 변화 있을 때 그 중심에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이제 몇 년 안 되신 분들이나 시작하시려는 분들 아니면 관심 있는 분들한테 예전 얘기도 들려드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정부는 시도하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확률은 있을 거예요. 제 영상을 좀 관료들이 보고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대책을 세우자라고 좀 너무 뻔하잖아요. 벌써 2번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3번째 같은 경우 이번이 3번째거든요. 그러면 이 영상을 만약에 관료들이 본다면 물류 쪽에서는 좀 다른 대책을 세워주세요. 똑같이 세금 깎고 그 다음에 또 보조금 낮추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보조금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러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보조금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또 여기서 두들겨 맞고 저기서 두들겨 맞고 그러니까 제 입장이라고는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앉아갖고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기도 들어야 되고 내가 내 얘기도 해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무슨 일이 생길 것인지 약간 예측인데 제 영상을 보고 다른 걸 좀 꺼내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제가 좀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참 진짜 너무 뻔하잖아요. 그죠? 뻔한 거 말고 좀 다른 거 좀 해주십시오. 나람님들. 화물이요.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유가와 화물 요금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진짜예요. 뭐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일 조금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유가랑 화물 요금은 그렇게 상관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시장 법칙이에요. 수요와 공급이에요. 저희는 공급자고 소요는 화물을 주는 화주들이잖아요. 소요가 많아져야 공급자가 적은 거잖아요. 그때 이제 화물비가 오르는 거겠죠. 그때가. 그러니까 일 많은 날이잖아요. 우리는. 일 많은 날 차가 딸리니까 운반비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쉬던 사람도 나와서 일하고 집에 들어갈 사람도 나와서 일하고 하잖아요. 차가 많아지고 일이 적어져요.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야 우리 요번에 좀 운반비 좀 깎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자본주의니까. 요번에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화물비 올라가는 거 아니야? 오르긴 오르겠죠. 근데 택도 없어요. 고정 일자리를 하고 그 대형차 위주의 많은 물건들이 움직이는 곳들은 이제 조정을 하겠죠. 근데 화물콜은요 전혀 신경 안 쓸 거예요. 화물코 쪽은 이거죠. 경각심을 갖고 오더를 보고 기다려서 운반비가 올라야지 이제 오르는 거예요. 뭔가 기대를 할 수도 있어요. 기름값이 이렇게 됐으니까 화물비도 이만큼 올라가겠지? 화물콜에서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고유가가 오면은 문제가 뭐냐? 경기가 둔화돼요. 그러면은 화물이 많이 안 나오겠죠? 화물이 많이 안 나오면은 공급자인 저희들끼리 경쟁을 하겠죠. 그러면은 운반비가 오를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시장 원칙이기 때문에. 화물하는 사람들은 뭔가 나라가 잘 굴러가고 막 경기가 오르고 저유가가 와서 그렇게 한번 돌아가는 것만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저유가가 오면은 경기는 바로 돌아가요. 그게 언제냐? 20년에 코로나 시기에 요식업 쪽이나 난리 났죠. 근데 화물은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그때만 주춤했어요. 왜? 중국이 봉쇄했잖아요. 중국이 봉쇄되니까 자동차 하시던 분들도 화물콜 들어와서 경쟁도 심해지고 일도 없고 장마도 길었고 그래서 7월 달까지는 다들 주춤했어요. 근데 갑자기 쿠팡, 택배 뭐 아무튼 사람들이 소비 심리가 집에서 하는 걸로 바뀌면서 쿠팡, 택배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쪽으로 긴 차들이 빠지니까 화물콜 시장에서 8m 같은 제 차들이
진짜 재밌게 돌아갔거든요. 명절 택배 시즌이 6개월 정도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일 용차 이랬어요. 명절 때처럼.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8m 차나 7m 카고차들, 긴 차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화물콜에서 저희가 소화를 하는데 14발레트 차, 12발레트 차 막 찾는 게 오더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때 유가가 1,000원대였어요. 근데 보조금도 풀로 330원 정도 받을 때예요. 680원, 700원 이 사이에 운송을 한 거예요. 근데 단가가 그때는 올랐어요. 차가 딸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유가에 따라서 화물비는 변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가가 오르면 화물비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욕을 먹겠지만 사실이니까 얘기를 해볼게요. 이건 제가 욕먹을 각오로 얘기할게요. 유가가 오릅니다. 그러면은 니네 보조금 있잖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유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운반비를 내려. 그러면서 하는 말. 니네 보조금 있잖아. 아무튼 화물 보조금이 저희 발목을 이렇게 잡아요. 이제 울산이나 우리 오호기도 고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쪽은 이제 유가 연동제를 해야죠. 올랐으니까 이 기름 얼마 들 때까지는 회사에서 운송 단가를 얼마 정도 더 올리고 손해를 감수하고 반반씩 해서 이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잘 말씀드립니다. 화물콜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화물콜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평소에 17만 원에 가던 거 20만 원까지 올라서 잡아서 다녀야 되고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고유가가 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기가 침체하고 화물이 안 나오니까 낮은 단가라도 움직이려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화물 운송료는 오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은 불황이 찾아왔어요. 화물 정말 창업하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대책을 짤지는 아직 나온 게 없으니까 이거를 기다려 보는데 예전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왕복하는 금액이 이제 10만 원 정도 더 늘은 것 같아요. 저는 그나마 이제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 이제 손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큰 차분들이죠. 큰 차분들은 지금 난리가 나셨을 거예요. 연비도 안 나오니까 손해가 더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유류세를 낮춰서 기름값을 잡겠습니다. 그래놓고도 보조금 깎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큰 차량들 고정으로 쓰는 그런 곳들은 손해를 감수하기 위해서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대안을 내놓고 기사들도 건당 얼마 덜 버는 식으로 합의를 볼 거예요. 그리고 화물콜은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경각심을 갖고 평소보다 한 템포 올랐을 때 잡거나 되도록이면 단거리를 타세요. 장거리는 전략 없이 오는 게 아니라고 제가 영상에 몇 번 설명드렸어요. 이제 유가가 지속이 되고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게 뭐냐. 그때도 고유가가 오기 전에 코로나 때문에 돈을 푼 적이 있어요. 정부 욕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는요.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돈은 똑같이 풀었어요.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때문에 풀었고 윤석열 정부도 취임 직후에 민심은 달래야 되니까 아무튼 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름값이 올랐어요. 항상 말하는 게 우리 화물하는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좀 취약해요. 근데 경각심은 또 낮아요. 제가 예전에 채널 할 때 말씀드렸어요. 할인이 부가세 빼고 1억 780만 원이에요. 가격이 오르기 전이에요. 지금은 하비스를 10m 20으로 부가세 빼고 1억 3,900, 1억 4,100 이 정도예요. 부가세 빼고. 맥세는 부가세 빼고 한 1억 6,800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먹던 국밥도 6, 7,000원, 8,000원 하던 게 이제는 만원, 12,000원.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해요. 문제가 뭐냐면은 고유가가 오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불황만 쭉 가고 있어요. 영상이 맨날 나오잖아요. 화물업 하면 안 된다. 막 쇠퇴한, 몰락한 화물업 이러면서 영상이 막 나와요. 유튜브에서 막 떠들고 있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유지가 되면은 화물 버는 돈은 늘질 않아요. 더 벌잖아요? 그러면 쓴 만큼 버는 거예요. 기름 쓴 만큼, 달린 만큼, 건강을 바친 만큼 버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바치면은 비용이 발생돼요. 화물은. 차를 많이 탔으니까 수리를 해야 되고 아니면 내가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고 비용이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벌던 500만 원이랑 인플레이션이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500만 원은 가치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걸 항상 염두하면서 차량 구매나 갖고 있는 자금에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그런 플랜을 짜는 시기가 잠깐 온 것 같아요. 화물업의 단점이 가격을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화주가 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취약한 점이 많아요. 이런 취약함 속에서 또 유동성이 한번 있었잖아요. 작년에 민생지원금이 한번 풀렸고 그러면 시장이 돈이 풀린 거예요. 그 상황에 유가가 요번에는 진짜 폭등이었어요. 아직은 변화한 게 없어요. 근데 이 영상 이후에 어떤 것들이 변화할지를 우리는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유가가 오르는 거에 따라서 경기가 안 좋아져서 화물 요금이 그대로면 다행인데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저희가 으쌰으쌰해서 눈치껏 오르면 잡자 해서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분명 유가 때문에 물가는 분명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뭔가 대책은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거는 개개인 거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운송업을 준비하는데 지금 상황이 보면은 겁주는 컨텐츠들이 많잖아요. 그런 겁주는 컨텐츠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를 미리 선배로서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를 하세요. 그러니까 겁내는 상황이 아니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모르고 맞는 거랑 알고 대비하는 거랑은 좀 틀린 거니까 누군가는 알고 있는 내용이고 누군가는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비판하고 이런 영상은 다른 분들이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으니까 정리를 하면은 유가가 오면 국가는 반드시 액션을 취한다. 근데 그게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두 번째 화물 유가 보조금은 매출입니다. 그거를 국가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고유가가 온다고 해서 화물비가 당장이 오르진 않습니다. 화물비가 오르는 거는 저유가와 경기 호황일 때지 화물비가 바뀌는 건 일이 많을 때 기다리고 단합하는 날이에요.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이 오니 준비할 것들이 있는 분들은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분명 차값이 또 오를 것 같은데